맞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쌍무지개 떴어요. 그거요? 쌍무지개. 쌍무지개. 네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무지개가 2개 떴어요. 이렇게. 그 관악산 안에 떴거든요. 찍으셨어? 촬영했어? 네, 집에 찍어놨죠. 처음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또 날씨 더운데 뭐 뜰지 모르겠어요. 유심히 보세요. 네. 제보자님이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구체적인 과실 비율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멀리서 오르막을 못 올라가고 낑낑 된다 그래야 되나, 사람으로 치면, 아니면 머뭇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제보자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려 했다. 그러다 결국 사고 났거든요. 그 사이로 진행하려 한 부분이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 왜 들어가요, 여기를.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왜 들어가, 여기를. 뒤에 아픈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상대방도 그럴까, 아니 그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못 올라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겠는데. 올라갈지 말지 막 머뭇거리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신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던가 기다려서 상태를 더 지켜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좀 성급히 진행하려 한 부분이 보입니다. 경적 울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경적 울렸습니다. 울리고 사고 났죠. 내가 있다, 미리 울려야 되는데 제보자님이 경적 울린 것은 부딪히고 난 뒤에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실 비율에 영향 주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진 차량이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했기 때문에 후진 차량 당연히 가해 차량, 그리고 진행 차량, 피해 차량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 멈춰서 경적을 울려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아니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됐을 때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고 미리 경적을 울리지 못한 일부 과실 20에서 3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차가 좋네요. 야, 야, 저 S클래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차가 좋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근데 미안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2번 반? 어제 사고 날 뻔한 영상인데 사고 났다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보 주셨어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사고 났다면 제보자님에게도 안타깝지만 일부 과실이 있어 보여요. 보시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보자님처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했다, 그런데 사고 났다, 이럴 때는 운이 좋은 것을 과실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번 사고, 이번 영상을 본다면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했다기보다는 제보자님이 잘 대처하셔가지고 사고를 피했기 때문에 결국 피할 수 있는 사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고 났다, 피할 수 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사고 났다면 10에서 20% 정도 과실 주어집니다. 통상 차로 변경할 때 기본 과실이 7대3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이번 사고 상대 차량 방향 지시등 켜자마자 들어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제보자님이 30이 아닌 더 적은 과실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한 10에서 20% 정도 있어 보입니다. 키자마자 바로 들어 저러면 안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되죠. 방향 지시등 고속도로라면 100m 전부터 켜야 되고 일반 도로라도 30m 전부터 켜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 또 차로 변경할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될 때는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차로 변경 방법 위반에 대해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방향 지시등 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3만 원 부과됩니다. 신고해서 이와 같은 행위 앞으로 이 사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잘 피하셨고 앞으로도 억울하시더라도 피할 수 있는 사고는 멈춰야 되고, 피할 수 있는 사고인데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사고를 났다 하면 피할 수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억울하시더라도 피하셔야 돼요. 서로 긁히거나 뭐 하지 않고 보험 처리 안 하고 마무리했다 그냥. 그런데 사고로 이어졌고 보험 처리했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보 주셨어요.
물론 자신이 과신이 많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낮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는 우측에 주정차된 차 이 거리감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뒀다 생각하는데 우회전하다가 긁었죠. 그래서 큰 차잖아요. 네, 차가 크니까 또 이게 신고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보험사 불러가지고 보험 처리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야기가 나한테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도 있어가지고 피해자 좀 위에서 해주라 그랬는데 통지서 오더라고요. 9대1로 하셨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낮이었거든요. 그렇게 잡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상대 차량 주차가 적법한 주차냐, 불법 주차냐에 따라서 일부 과실을 상대에게 지울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차선을 봐야 됩니다. 백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게 책임 묻기 곤란하고, 황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간 정차는 됩니다. 5분간 정차했다면 합당한 주정차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 책임 묻기 곤란하고, 황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안내 표지판 벗어난 주정차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한 10% 정도 책임 물을 수 있고, 복선이다 라고 한다면 주정차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상대방에게 책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불법 주정차량이라 하더라도 낮이고 뻔히 보이는데 진행 차량이 부딪혔다. 그러면 불법 주정 차량에게 책임을 못 묻는 거 아니냐, 무과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불법 주정 차량은 공작물에 해당됩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설치 자체가 하자다. 불법 주정 차량이라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 제한으로 불법 주정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금고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기죠. 아. 어떻게 보면 탱크도 지나갈 만한 공간이 생기니까 차로 변경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딴짓 하다가 틈을 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가는데 제보자님 차량하고 부딪힌 걸로 보여요. 도로 우선권은 그래도 상대방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보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차로 변경 사고는 변경하는 차량이 기본과실 70%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하고 이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느냐, 본심에서 과실비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7대3은 안 해요. 차로 변경하다 난 사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멈춰 있었거든요. 공간이 된다 생각하고 차로 변경을 했는데 상대 차량이 직진하다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님은 가해 차량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가해자 60% 정도로 보입니다. 또 충격 부위도 본다면 서로 앞부분 비슷한 부위에 충격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이 정도 틈을 줬다가 양보 안 하려고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과실 40% 정도로 보이고, 가피해자까지 바꾸기는 힘들어 보여요. 영상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해 보여요. 상대 차량이 제보자님 차량을 충격한 걸로 보이고 또 갑자기 충격한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봤을 때 제보자님이 2차로 많이 진입하지 못했고 또 방향지시 등 차로 변경했기 때문에 제보자님이 억울하시겠지만 가해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본심이 판단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 나오든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분들 그리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